안녕하세요. 세력차트 교수입니다. 8월 29일,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요, 20선을 지금 돌파를 하려다가 그냥 도지로 나스닥은 끝났어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요게 가능성이 많죠. 요게 가능성이 많은데 꼭 이렇게 될 여기랑 여기를 메꾼답시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가끔 이런 데서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파하면은 이제 뭐 크게 돌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살짝 이렇게 살짝 요 정도 돌파해서 이렇게 도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의미 없습니다. 20선을 띄고 있다는 게 이제 의미를 주는 거니까요. 하루치에 대한 의미를 저희는 크게 두지 않기 때문에 내일 하루 올라간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일 하루 무너진다고 해서 계속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지지를 한다든가 이 증권이라는 거는 부동산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이게 결정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가 굉장히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호흡을 길게 보셔야 됩니다. 당장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이 빠르게 판단하는 분들을 위해서 얘네 세력시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무너져서 침을 달고 이렇게 연속 하락을 한다든가 그죠? 이날 하루 올라가는 것처럼 했다가 반대로 여기서 많이 올라갈 건데 이렇게 구라를 친다든가 그죠? 계속 이제 하락을 한다든가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면 뭐 구라는 아니죠. 이 정도면 정말 조종인 거죠. 구라는 아니에요. 여기 선과 여기 선의 가운데 여기쯤이죠. 가운데서 조금 밑에를 보는 경우가 좋습니다. 가운데보다 조금 밑에 이 정도.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완성이 돼야 요 지점에서 방향성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이렇게 시간을 길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요렇게 이게 뭐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인데 이렇게 해서 20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얘가 올 때까지 물론 이렇게 쌍바닥 비슷하게 여기와 여기가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도 별 액션 없이 그냥 이렇게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물량을 받긴 받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중간중간 뭐 음봉에서도 이제 침이 뭐 하나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지수는 이렇게 종목처럼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도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찍고 여기 지지를 할 때 여기서 뭔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여기서 아니면 횡보를 하든 더 횡보는 이제 없겠죠. 여기서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김에 여기서 발도전판을 만들어서 너무 크시네. 발도전판을 만들어서 요 전고점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간 다음에 여기까지 기어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뭔가 이제 이제 제가 차트 얘기했죠. 여기서 깨작깨작거리면 돌파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와 버리면 별거 아니라고요. 그때부터는 또 방향성을 다시 따져야 되고 여기서 돌파를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여기 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저 위에서 뭔가 이제 액션이 나오면 몇 개월 동안 이제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나스닥은 별게 없다. 이 하루에 도지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20선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조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선에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우리는 종목에서는 만약 미국 주식을 한다 그러면 20 돌파나 20 지지상승이나 20을 돌파하는 애들 그죠? 20을 이렇게 지지하고 가든가 아래에서 돌파를 하고 올라가든가 이런 애들 위주로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한데 우리는 이제 나스닥이 아니라 우리는 뭐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니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이고 코스닥도 보면은 20선을 뭐 그렇게 확 딱 그냥 뭐 뭐라 그럴까 크네. 돌파한 것처럼 돌파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하긴 했죠. 돌파를 하자마자
만약에 오늘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어제 이게 이제 구라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이게 어, 오늘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어저께 올라가는 척을 한 거라고 보는데 이틀 연속 2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20선을 돌파할 모양인가 봅니다. 예. 뭐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루나 이틀 가지고 드디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도 웃긴 애들이고 이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이거 구라예요. 그 구라예요 하는 근거를 대면은 뭐 수긍을 하겠는데 근거가 없어요. 예. 이틀 그냥 올라간 거다. 이틀 올라간 거대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상 큰 의미가 없어요. 하루 이틀 일봉 두 개 가지고 일봉 두세 개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방송 모태로 이제 삼은 게 지수짜리 매매입니다. 지수짜리 매매는 뭐냐?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수가 20선 바로 위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하느냐? 20선 지지 상승 20선을 요게 20선이면 20선 왜 안 되냐?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20선을 돌파해서 20선 밑에서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물론 다른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120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요. 120 밑에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애라고 그랬죠. 120 밑에서 이렇게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확 슈팅한 애들, 그 상한가까지 가는 애들, 요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데 지수짜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평균 아닙니까? 평균이니까 20선을 우리 지수가 20선 위에 와 있다, 20선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는 얘기는 20선 위주로 매매를 해야 우리가 그 평균 안에 들어갈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평균 안에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하나만 하는 얘기죠. 이게 말 그대로 20일의 평균이라며. 이건 120일의 평균이고. 그러니까 20일의 평균으로 단타적인 요소로 보면은 20선 밑에서 20선을 돌파한다든가 20선을 지지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요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20선 돌파, 20선 지지 상승 이렇게 꼬리가 없어도 근데 대부분 꼬리가 있는 걸 위주로 매수를 하세요. 꼬리가 있는 걸 매수를 해야 되는 또 이유가 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차트 공부하다 보면 이제 거기까지도 공부 영역이 넓어질 겁니다. 지금은 큰 타이틀 제가 지수도 다른 거 볼 거 없다고 그랬죠. 좋냐 보통이냐 안 좋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요즘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도 120 돌파 상승, 120 지지 상승, 20 돌파 상승, 20 지지 상승 이렇게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네 개 중에 얘네들보다는 20 돌파와 20 지지 상승을 하는 게 맞다. 예, 검색식을 돌려도 그쪽 계통으로 돌려서 보는 게 맞고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20선 바로 밑에 위치한 애들과 20선을 지지한 애들 얘네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만들어서 돌파하거나 지지하고 올라간 애들 위주로 잡으면 수익을 낼 확률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도 동그라미, 세모, X 중에 아직도 X입니다. 예, 이 두 개 가지고 갑자기 세모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증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상승률 보면서 진짜 이제 제 말대로 크게 상승한 애들이 그러면 지수짜리 매매로 수익을 내기가 좋았냐 어쨌냐 복귀를 한번 하는 개념으로 상승률 상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등락상 보고 픽셀 플러스 이것도 120 밑에서 기어 올라온 거죠. 예, 그러니까 지수짜리 매매만 있다고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수짜리에서도 가는 애들이 많지만 지수짜리가 아닌 곳에서도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그 상한가도 나옵니다. 얘도 발돋움 팔 요만큼 만들어 놓고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잔여 물량도 33만 6천 상을 초반에 갔다가 풀렸다가 다시 갔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요렇게 예비 상승을 해서 요렇게 예비 상승을 해가지고 물량을 다시 받고 간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요 중간에 물량 받은 게 없잖아요. 요 침이 없잖아요. 요 중간중간에 침이 없잖아. 그죠? 없으니까 자체 능력으로 쭉 올라가다가 상을 던져버리고 그 가격에서 풀어버리고 그러면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는 거를 또 다시 매집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아시죠? 하루 만에 물량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침이 길게 나왔으면 오늘은 물량만 받은 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물량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량 받는 것도 모양이 무덤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합쳐놓으면 요거예요. 아셨죠?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리는 방법도 있고. 근데 다 합쳐놓으면 이겁니다. 다 합쳐놓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양봉 아니면 음봉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상도 한번 풀렸었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죠. 상을 막은 시간이 그렇게 종가는 아니죠. 여기 뭐 상을 막은 시간이 이렇게 종가는 아니잖아요. 예, 어느 정도 1시 넘자마자 바로 상을 막았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잔여 물량이 좀 적다는 게 문제인 거지. 33만 6천. 그럼 얘는 33만 6천에 중간상으로 들어갔으면 뭐 그래봤죠. 뭐 여기 한 3, 4%갭 떠서 조금 더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무너지던지. 그죠? 아마 그럼 이 120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요 120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근데 얘가 그게 아니라 얘는 마음 먹고 지금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를 찍고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죠. 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죠. 왜 강할까요? 내가 왜 매물대가 강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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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양봉의 머리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매물대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으니까요. 원래 전고 돌파라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의 머리나, 이거, 양봉의 머리나 침의 머리를 뿅, 뿅 하게 올라갈 때 여기서 잡아서 목표가까지 수익을 내고 말아버리는 게 1차, 2차면은 1차를 가든 2차를 가든 이 매매법을 전고 돌파 매매라고 하거든요. 전 고점을 돌파해서 간다. 전 고점이 지금 여기 양봉의 머리를 볼 수도 있고요. 침의 머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개를 넘어도 저렇게 10% 넘는 슛이 나올 확률이 큰데 지금 이 몇 개죠?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넘기가 쉬울까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가끔 이렇게 종가는 아니지만 종가 비슷하게 상을 간 애들이 여기 영역을 넘기가 힘드니까 얘네가 가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다음날 아예 그냥 예상 체결가 상황 자체에서 갭을 떠서 한 20%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해서 상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한 번에 안 들어가지만 흔들다가 들어가지만 아니면 그냥 이드저드 싫다. 점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어요. 살짝 이렇게 아래꼬리 달 때 있고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여기를 거쳐서 가려면 불가능하다는 걸 얘네들도 알아요. 세력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떠안고 상을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나중에 여기서 털어버리면 되니까. 올라가서 털어버리면 수익 없어진다 그러면서 막 다 버리거든요. 여기서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 그럼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털었을 때 이 정도 털겠죠? 이 정도 털면은 여기서 다 주워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당일날 올리든지 그 다음날 당일날은 안 올리고 당일날은 그냥 이렇게 침 비슷하게 올리고 침 비슷하게 했나? 침 올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구라를 쳤다가 그 다음날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여기까지 이제 여기 애초부터 여기를 가고 싶었던 거야. 애초부터.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삥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를 굉장히 단시간에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갈지 아니면 바로 안 가고 무너졌다가 삥 돌아서 갈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얘가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한다는 거는 알 수가 있다. 다음날 바로 가든 다음날 바로 안 가면 삥 돌아서 상승한 거에 반이나 반보다 이하로 떨어져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심지어 원래 가려고 하던 목표가 여기가 아니라 더 위에면 더 위에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예, 그건 뭐 연상이죠. 여기서 가자면 뭐 24%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애초부터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여기서 페이크를 한번 써서 삥 돌아서 왜 여기서 바로 가면은
여기서 바로 가면은 개미들이 붙을까봐 삥 돌아서 이제 페이크로 돌려서 가는 거죠. 근데 한 바퀴만 돈다는 공식이 있으면 개나 소나 여기서 다 잡겠죠. 그 얘네 어떻게 하냐? 여기서 갈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안 가요. 안 가. 여기서 갈 것처럼 하다가 여기서 삥 돌아서 여기서 갈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갈 것처럼 하다가 내려와 버려요. 이렇게 안 가고 다시 한번 돌려서 가든가 아니면 한 바퀴 돌았더니 두 바퀴 도는구나 싶어서 여기서 기다리는 애들 때문에 아예 한 바퀴 돌고 하루 정도만 이렇게 페이크를 쓰고 그 다음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태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형태까지 알 수 없지만 최종 목적지가 거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유추를 하는 거죠. 일단 여기가 곽초룡 자리입니다. 곽초룡 자리가 뭐죠? 정고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을 갖고 있는 매물대, 매물이 모여있는 선, 매물, 여기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됐다는 뜻이, 거래 많이 됐죠. 여기서도 거래가 많이 됐지만 여기서도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거래가 좀 됐어요. 여기, 뭐, 운봉의 머리를 탄 여기, 얘네들을 뚫기가 굉장히 힘든데, 일단 이게 뚫어버리면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를 뚫을 때, 바로 밑에서, 맨 밑에서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이 120 밑에 지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 이하 정도에서 올라갈 때는, 삐용,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근데 한 10% 내외에서 돌파를 하잖아요. 여기서 깨작깨작 흔들다가 샤 올라가서 VI 정도 하나 걸려요. 그 다음번에 이제 올라갈 때 여기서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목표가를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최소한 이게 뭐 8%다. 그럼 28에 16%. 이게 16%죠. 이게 9%다. 그러면 이게 18%. 이게 10%다. 그러면 20% 이상. 장이 아주 후지면 몰라도 장이 그럭저럭 괜찮으면 목표가 여기서 돌파선의 2배 곱하기 2 이상을 이제 보면 됩니다. 2 이상을. 근데 이제 가끔이 아니라 이제 그 차트가 제가 해볼 만한 차트 좀 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데서 22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영방치 같은 거나 단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120선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20선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120선도 슬슬슬슬 위로 올라가겠죠. 요때 20선을 지지한 영망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 1%에서 한 4% 이내 1%나 2%나 3%나 4% 밑에 이렇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저는 시작가가 5% 이상을 웬만하면 안 잡아요. 거의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가가 한 3, 4% 정도까지는 편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망치를 해놓고, 이 전고점 여기를 돌파하면서, 시작가가 2, 3% 정도 올라갈 때 시작했는데, 이 곽초룡 자리가 이 곽초룡 라인이 이거죠. 이거를 아이고,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딱 뚫어요. 그럼 여기서 잡습니다. 잡았다가 이 선을 내려오면 그냥 8652원에서 버리고요. 8652원을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버틴다. 그럼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은 목표가를 어디로 보느냐. 보통은 예를 들어 여기서 따지자면 18에서 22%. 18에서 20. 이 정도 보겠네. 이 정도. 요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전고점을 하나를 넘을 때 요런 거 하나만 그냥 어딘가에 넘어야 될 선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만 넘을 때는 보통 한 9에서 10%, 11% 이렇게 갑니다. 근데 넘어야 될 선이 하나, 둘, 셋, 넷, 뭐 한 5개 정도 예를 들어 있다. 그러니까 2개 이상만 되면 돼요. 2개 이상.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전고점을 하나 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고점을 하나 넘을 때는 9에서 10% 정도를 보면 되지만 숫자적으로는 9에서 10%지만 과거에 매물대를 봐야죠. 매물대 여기구나 이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대략 9에서 10% 정도에 있는 매물대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전고점이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다.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네 개가 됐건 어쨌거나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를 더블로 봅니다. 더블. 그래서 보통 바닥에서 올라오면 한 18% 20%가 여기가 뭐 18에서 20%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는 거고요. 한 10% 내외에서 출발해서 간다. 그러면 더블. 여기에 더블 보는 겁니다. 이게 한 9%면 18%, 10%면 10%, 20% 이상. 뭐 예를 들어 12%면 24% 이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20% 이상은 어지간하면 매도해야죠. 예. 확실한 자신만의 신념이 없다면. 근데 3, 4% 밑에서 바로 밑에서 시작해가 이걸 뜬다. 그럼 이거는 이제 18에서 22% 기본적으로 뭐 목표가의 두 배고 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8에서 22% 이상을 갑니다. 예. 그리고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요. 아셨죠? 제일 좋은 자리가 곽초룡 자리인데 곽초룡 자리와 120선이 이렇게 있고 20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120선과 20선이 가까울 때 이런 데서 영망치나 단양봉 같은 거 하나 심지어 음봉이라도 여기서 곽초룡자를 비슷하게 1, 2, 3 하면서 뚫면은 이거는 이제 18에서 22%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 저 뒤에 또 뭐가 있을지 몰라도요. 아니면 이 침의 절반 여기까지 요 침의 절반. 왜? 요 꼭대기까지 가면 이게 30%가 대략 넘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 침의 절반도 맞아요.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초룡 자리와 수정 자리가 만났을 때는 굉장히 센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곽초룡 자리보다는 수정 자리를 좋아합니다. 곽초룡 자리는 되게 보면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고점 돌파가 많아요. 되게 이평선은 요 밑에 있는데 이평선보다 높은 데서 피 올라가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노리기는 노리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좀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 같은 픽셀 플럭스는 요게 매물대가 아까 얘기한 그 매물대가 이제 굉장히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설명하느라 그런 거고요. 여기도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강합니다. 여기서 한 11%. 내일 근데 얘가 잔여 물량도 적기 때문에 11%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간은 11%가 있다. 낮은 데서 이렇게 시작하면 한번 노려보시고요. 시작 자체가 9%, 8%, 9% 이런 것처럼 이 11%에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갭을 떴을 때 시작했을 때 그냥 바로 매도하고 버리십시오. 왜? 잘못하면 이게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목표가에 가까운 데서 시작하는 거는 무너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공간은 여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공간은 여기까지 있다. 11%, 12%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 정도에 시작해서 왠지 12%의 갭이 걸릴 것 같은, VI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예. 픽셀 플러스가 그렇고요. 마음 AI는 일단 뿌리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물량도 21만 4천, 종가상이 가까운 상황이죠. 얘도 그러면 크게 올라가요.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뭐 가봤자 뭐 여기겠죠. 뭐 6, 7%. 네. 그리고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갈 겁니다. 11% 여기까지 34,636원 여기까지 갈 겁니다. 크게 의미 없어요. 이 뿌리가 없는 애들은 언제 이렇게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황이 그래요. 근데 이제 얘는 또 더군다나 저번에 뭐 과거 이력이 많이 없네요. 여기를 뛰어넘는 날이 굉장히 크게 갈 건데 굉장히 여기는 이제 크게 갈 건데 그게 이번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잔여 물량이 저렇게 적을 리가 없죠. 21만 4천에다가 봉이 이렇게 작을 리는 없는데 가끔 이제 종가 비슷하게 상을 들어가는 애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가 날아갈라 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가겠죠. 뭐 갈라치면 여기까지 55%네요. 저기 양봉의 머리가 좀 보입니다. 여기 맨 첫 번째 여기 양봉의 머리. 아이고 양봉의 머리가 있긴 있어요. 내가 화면이 움직여서 아주 가까이까지는 못 가는데 거기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원론적으로 종가 비슷하게 상을 갔는데 21만 4천의 잔여 물량을 갖고 있는 애는 여기보다는 여기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상 들어가신 분들의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 인증 얘도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상을 갔네요. 그래도 얘는 12만 9천 더 적어요. 잔여 물량이 점점 적어지네요. 상을 볼수록. 근데 얘는
뭐 굉장한 슈팅으로 상을 갔는데 이제 보통 이런 차트가 상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져요. 예. 상을 못 들어가면 그래요. 가끔 이렇게 무너지거나 무너지면서 120을 이렇게 가끔 또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그랬다가 구라매매 시간에 또 어떻게 돼서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 잡아서 아이고 여기 잡아서 여기쯤에서 매수를 해서 요만큼 먹던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요만큼까지 먹던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라매매입니다. 예,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얘는 뭐 잔여 물량도 적고요. 예, 종가에 진짜 종가에 들어간 거라 얘는 그냥 무너질 확률도 있습니다. 시작하고 그냥 무너질 확률도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무너지면 아마 여기나 여기쯤 지지를 할 겁니다. 예, 그때 그래서 여기서 잡으시는 게 좋은데 일단 희망적으로 보자면 공간은 대략 여기 이 정도 되죠? 네, 저 뒤에까지 보면 그죠? 저 뒤에까지 보면 이 정도 됩니다. 한 8%. 네. 내일 그냥 8%까지만 보세요. 근데 시작했는데 늘 얘기하듯이 8% 가까이까지 갭을 떠서 시작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일단 버리세요. 버리고 8%에서 버리고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여기서 8%에서 딱 버리고 8% 근처에서 9%가 됐건 7%가 됐건 시작하면 일단 시작하면 버리고 내려왔다가 지지를 하고 올라갈 때 아래 꼬리가 생각보다 길게 되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한번 잡아보시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18%까지는 그냥 공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8% 여기지만 그 다음번에는 18%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들어가 계신 분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가 계신 분은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버리면 일단 수익이 난 상태니까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죠. 근데 얘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8%까지 떴다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라가다 말고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너무 고점에 있는 그 이 이평선에 비해서 너무 위에 있는 애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쫄게 만든다는 거. 근데 그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쫄지도 않더라고요. 예, 라이트론. 이게 단가? 아닌데. 그죠? 예. 아, 얘도 뭐 오만 가지 다 했네요. 뭐 옛날에 보면 막 이렇게 되놓고 이렇게 되놓고 작전도 세게 하고 요 매집을 근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하다. 이게 아니구나. 저게 매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걸로 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매집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이거의 한 3배 이상은 가야 맞는데 이 매집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해먹은 거네요. 예, 매집은 요쯤 어디 있겠죠. 예, 요쯤 어디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정지도 되고 뭐 별짓 다 했다가 정지도 되고 별짓 다 했다가 다시 이제 뭔가 새로운 꿈을 꾸려고 얘가 지금 온 건데 단기간으로 정지된 이후에 보면요. 얘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정지된 종목이 흐르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물론 그 여정에는 뭔가 물량도 받고 아래서도 받고 높이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렇게도 가지만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이렇게 확 내려간 애들은 이렇게 가서 밥그릇 모양 비슷하게 두레박식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꼭대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수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만 보면 된다. 요 정도까지 매물대까지만 보면 된다. 그래도 매물대까지만 봐도 꽤 되죠. 예, 130 몇 프로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중간중간에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물량을 받은 게 있나요?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물량 받은 게 뭐 이거 하나 뭐 이것도 하나 둘 굳이 따지자면 셋 넷 이것뿐이 안 보여. 이거 말고는 물량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물량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물량을 받던지 뭐 침침침침 하면서 급하게 만약에 급하게 차트가 다 깨져버려요. 이게 좀 애매한데 설명하기가. 그래서 올라가면서 물량 받고 올라가면서 물량 받고 올라가면서 물량 받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보통 개미들이 다 눈치를 채거든요. 하여튼 얘는 최종 목표는 여기를 지금의 목표는 여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뛰어넘으면 그 다음 목표가 한 이쯤 될 거예요. 네, 이쯤.
근데 지금 이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요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밑에 선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얘가 이것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15% 내일 한 공간은 한 15% 정도 있네요. 근데 잔여 물량도 94만이고요. 아주 오리지널 종가상도 아니에요. 종가상은 뭐 이렇게 2시 넘어서 3시에 가까울 때 들어가는 게 종가상인데 얘는 1시 반쯤 요쯤 들어갔죠. 예. 얘는 한 여기까지는 한 내일 15, 14, 15에서 한 17% 정도는 볼만 하겠네요. 예. 근데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은, 믿음이 가는 차트는 아니네요. 예. 앞에 이게 있어서. 예. 그게 믿음이 가는, 원래 큰 상승, 요 뒤에는 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태양이 있어도 빛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여긴 다 어둠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상한가를 쳐버렸잖아요. 얘가 지금 상한가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물량을 받고 가면은 영어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해버린다. 아이고. 이렇게 바로 상승을 해버린다. 이만큼까지 막 상승을 한다. 요만큼까지 모르겠는데 요만큼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만큼까지 상승을 한다. 그거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최대한 보면 한 14, 15? 14, 15 정도 됩니다. 올라가면.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다음날부터 무너질 겁니다. 여기까지 무너지든가 여기까지 무너지든가 아니면 여기까지 무너지든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음 한 방이 또 있죠. 금방 올라갈 한 방이 있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좀 시간이 걸려야 저 위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가려면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서는 얼마 안 가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한 번 정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정도 공간이 있고요. CQ센. 얘도 지하실에서 올라왔는데 얘는 어유 뭐야 이건. 이거 보세요 이거. 이 가게 이거 뭐야. 핀테크. 나름 강상이네요. 강상인데 잔여 물량이 90만. 라이트론도 94만인데 얘가 90만이네요. 얘도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감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 저 물량의 개미께 몇 퍼센트고 세력이 몇 퍼센트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120 밑에 꾸면 120입니다. 여긴데 매물대도 거기고요.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네요. 시작하고 여기까지 그냥 가든 7%까지 갔다가 작살나든지 아니면 애초에 7% 이상 갭을 뜨고 시작했는데 7%에서 올라가든가 7% 바로 위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 매물대까지 가든가 뭐 얘 아니면 얘든가 바닥에서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너무 제가 얘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예. 조금 무시하는 것 같고 이 정도 보면 7% 위에서 가면은 매물 여기 한 16%? 여기 양봉의 머리, 여기 양봉의 머리 하나 있거든요. 여기, 요거. 양봉의 머리까지는 양봉의 머리 한번 찍어보고요. 딱. 양봉의 머리. 한 15%, 16% 되죠. 예. 공간은 15, 16%까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얘가 7, 8% 갭을 떠준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고,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얘가 그래봤자 여기 한 6, 7%에서 그냥 끝날 겁니다. 예. 바닥에 올라가면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작하면요. 이게 다일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다섯 번 두들긴 다음에 올라가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오후에 갈 확률이 크고요. 만약에 7, 8% 갭을 떠서 시작을 한다. 그럼 여기까지는 1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오차에서 15%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르페인트 우는 우선주라 안 봅니다. 어차피 단일가 거래고요. 예. 볼 게 없어요. 예. 연상이네요. 그리고 연상은 삼상을 잘 간다. 그럼 삼상짜리 한번 볼까요? 60% 어딜까요? 가능성이 있죠. 예, 목표가가 대략 한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이쯤 25%네요. 목표가가 25%면 예, 연상 가능성이 있죠. 예. 또 가면 아마 종가상 비슷하긴 한데 저거 가려면 아마 점상 아니면 아마 무너질 겁니다. 예. 점상 아니면 무너질 건데 왜냐면 이렇게 단일가 거래를 이렇게 통해서 간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예. 일단 우선주는 뭐 제가 크게 안 따집니다. 예. 보지도 않고요. 물류조선주 중에서 동욱홀딩스가 120을 깬 다음에 기어 올라왔죠. 근데 보통 120을 이렇게 돼서 확 깨면은 이렇게 가든가 확 깨면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찍고 아니면 쓰리바닥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세게를 안 깨고 올라왔죠. 예, 올라왔는데 올라와도 어차피 무너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영망치 비슷하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마이너스네요. 예, 무너질 겁니다. 무너졌다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120을 지지를 해야 여기서 내려오든 어떻게든 120을 지지를 해야 그때부터 뭔가 해볼 만하겠다. 물량을 여기까지 받았으니까 그 다음번에 한 뭐 이 정도까지라도 나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 네, 먹을 거는 많고 잃을 거는 적을 때 그때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해볼 만하죠. 제가 봤을 때 한 열흘 정도는 기다려야겠네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물류주 선주 중에서는 동국홀딩스만 유일하게 갔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동국홀딩스하고 동국CM 아마 동국이 덩달인가 봅니다. 예, 얘는 양봉의 머리까지 갔나 보네요. 예, 정확하게 양봉의 머리까지 갔죠. 그 다음에 철강주 중에서 동국CM이랑 동국홀딩스만 가고 나머지는 관계 없고요. 건설에서는 벽산만 그냥 뭐 석고보드 같은 거 만드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맞나? 건축 자재 석고보드까지라고 쓸 필요까지는 없죠. 예, 증권에서 뭐 석고보드까지라고 쓸 필요 없죠. 아니 제가 옛날에 저 사업할 때 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벽산을 석고보드에 이제 로고가 벽산이라고 딱 찍혀 있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KCC인가 뭐 그것도 있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뭐 관계 없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마음 AI가 상을 갖고요. 덩다리가 뭐 미디어젠 지하에서 올라왔다 그냥 내려갔고요. 한국전자인증 지하에서 올라왔다 그냥 내려갔고 스맥 얘는 그냥 지지를 하다가 한번 슈팅을 했네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양봉의 머리 여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양봉의 머리 그죠? 양봉의 머리 17% 크게 상승했네요. 예. 더 올라가든가 무너졌다 올라가든가 근데 그럼 시간 날짜가 굉장히 변동이 클 겁니다. 내일 당장 뭔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면 근데 마이너스 0.6이면 별일을 안 저질린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JLK 얘도 여기서는 단타를 치는 게 아니죠. 예, 물량 받는 자리니까 얘가 지금 물량을 두 번 받고 있네요. 여기서 예비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서 물량 받고 여기서 물량을 또 받을만 했는데 20선을 깨면서 나가리 됐다가 여기서 물량을 또 받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은 거고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단타 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위에 있었으면 단타를 치는 자리가 여기겠죠. 여기서 이제 슈팅할 때 여기서 매도하는 건데 얘가 20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슈팅하는 자리가 아니라 물량 받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뭐 관계 없네요. 근데 소록수가 뭐가 박살났네요. 물량 받고 박살났네요. 화학주 중에서는 아셈스가 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있는데 뭐 볼 것도 없고요. 저 지하실 깊은 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까나리 바이오 예전 저 현대사료죠. 뭐 얘들 지금 볼 건 없네요. 예. 작전 보세요. 이게 지금 몇 상입니까 이게? 상상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지금 이 매물대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제일 높은 데까지 여기다 찍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나? 양봉만 치죠 뭐. 음봉은 치지 말고. 1601% 올라갔네요. 1601%. 증권이 이렇게 올라갈 아침부터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조림비료 제지농업 중에서는 까네르바이오 하나뿐이. 근데 얘도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으니까 뭐 상승을 크게 한 건 아닌데 기계주 중에서는 스맥이 양봉이 머리까지 딱 방금 선 그어놓은 거죠. 예. 깜짝 놀랐네. 매매도 안 했는데 선이 거있길래. 로스웰이 전기차 중에서는 로스웰이 물량을 받았는데 지하실에서 탈출을 못했네요. 지상까지 탈출을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120 밑에 꿈은 120. 지하실의 꿈은 지상인데 못 올라왔어요. 시간 날까 하니 끝나나 봅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스맥 받고요. 전기차 중에서 라이트론이 상을 갖고 미디어젠이 일단 120 근처에 살짝 걸쳐있긴 한데 그래도 120선이 어쨌거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손을 대는 게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날 그냥 단타는 한 번씩 치는 거예요. 확실하다 싶을 때 단타 한 번 치는 거예요. 얘도 20돌파네요. 그죠? 20돌파. 오늘 크게 상승한 애들 보면 20돌파가 많을 거예요. 라이트론도 20선 돌파. 그죠? 지수짜리 매매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윈텍.
민텍도 20 지지 상승처럼 보이지만 20 지지 상승으로 봐도 되겠네요. 종가가 여기니까요. 어쨌거나 20 돌파 상승 비슷하게 했고요. 지수가 20짜리 20 지수가 20선 바로 밑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바로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와 이럴 때는 20선을 기준으로 돌파 매매와 지지 상승 매매를 한다. 이 이론을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크게 간 종목들은 대부분 이래요. 반도체 중에서는 픽셀 플러스 20선 돌파 매매, 그죠? 그다음에 덩다리가 예스티. 방금 얘는 왜 선이 왜 여기 있었지? 예스티. 얘는 20 돌파가 아니라 20 지지 상승이고, 근데 이제 고점 돌파라 손을 대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네요. 여기서 너무 멀죠? 지상에서 공중에 떠있는 지상 한 4, 5, 3, 4층 되네요. 예, 멀어요. 반도체 중에서는 뭐 그거 외에는 관계 없고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메가 MD만 지 혼자 지상까지 왔다가 내려갔지 뭐 별거 없고요. 메타버스 VR 게임에서는 애니능률, 교육주면서 윤석열주, 서울대 뭐 그쪽 계통인가 봐요. 얘도 얘는 서울대가 아닌가? 파평윤씨 고대 동문. 얘는 또 윤석열 준대. 서울대 관련 또 그게 아닌가 보네요. 서울대 관련돼. 아닌가 보네. 왜 교육주를 제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애니 능률이 오래간만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보면 크게 보면 20 돌파죠. 20선을 못 넘었는데 다음날 넘었어요. 그죠? 20 돌파입니다. 이게 이 지수짜리 매매라는 게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얘는 요즘 유행하는 자리로 지하실에서 쌍바닥 자리에서 이제 올라갔네요. 지수짜리 매매가 좀 안전한 감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제가 그 안전한 감 때문에 지수짜리 매매를 하는데, NFT 메타버스 별거 없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도 별거 없고요. 코콤이 그냥 위에서 무너졌네요. 갭 뜨는 봉이니까 내일 요 정도 되는 거는 요거를 한번 노려볼만 하죠. 왜냐면 122평선이 가까우니까요. 멀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갭 뜨는 봉이라고 그래서 요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목표가는 여기 아니면, 만약 이걸 넘는다 그러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만약 이걸 넘는다 그러면 한 20%? 여기네요. 여기까지 가겠네요. 여기까지. 22%, 23%까지도 가능성이 있네요. 이거는 갭 뜨는 봉이라도 한번 해볼 만하네요. 이거는. 보통 갭 뜨는 봉이 저렇게 하늘에 있어갖고 제가 안 하는데, 얘는 이제 120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합니다.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코이버가 물량을 왕창 받고 내려갔네요. 왕창 받고 여기서 왕창 무너지니까 다 더 위에까지 올라갔다 왕창 바꿨는데, 어디 물량을 받느라고 얘가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왔을까요? 여기 물량이죠. 요 여기 계신 분들, 김씨, 이씨, 박씨, 뭐 스님, 뭐 김씨 엄마, 최씨 엄마, 온갖 분들이 여기 다 계시네요. 이게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선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요 밑에가 굉장히 강해요. 이걸 넘을 때 날아갈 건데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안 가고 단계별로 매물대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깔아졌죠. 깔아지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원점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근데 보통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수렴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가면요, 여기서는 가끔 이렇게 슈팅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슈팅을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내려올릴 뿐이 없다.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올릴 뿐이 없다. 그래서 얘는 안정적으로 가려고 아마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뭔가 작전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던 짓을 여기서 또 이제 할 겁니다.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얘가 제대로 정상적인 거였으면은, 큰 틀에서 보면 여기서 매집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으려고 했는데 다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는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긴 많죠.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받은 물량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아이고, 그냥 제 기분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져 있는 여기 매집 모양을 물량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길 걸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 받은 거죠. 요런 데 거 받은 겁니다. 요런 데 거 여기서 받은 거고요. 정작 여기 거는 여기서 받았는데 다 못 받았어요. 여기서 다 못 받은 매물을 여기서 또 받은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도 이 두 군데에서 다 못 받을 거예요. 여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에서 다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한 번 더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여기 거를 땡땡땡 세 군데나 네 군데에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슈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여기를 뚫는 큰 슈팅이 나오겠죠. 지금은 굉장히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구라를 치고 올라왔어도 요거는 힘들어요. 만약 이렇게 올라가면은 너무 꼬꾸라지기 때문에 슛을 이렇게 하면 그냥 꼬꾸라지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가끔 그런 짓을 하는 놈들도 있는데 그거는 회사 말 안 먹을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JLK가 물량받는 곳에서 올라왔는데 다시 무너지겠죠. 물량받는 곳이니까. 그래도 시간 날까 한번 볼까요? 이왕 6시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무너졌다 가야 갭이 떴어도 무너져야 가야 정상입니다. 컴퓨터가 느려졌네요. 0.78분이 안 되죠.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는 세종 메디칼이 물량을 그나마 조금 받았는데 지하실이죠. 메타바이오메드도 물량 받는 자리고요. 물량을 여기서도 받았고 여기서도 받는 겁니다. 슛을 안 했네요. 바이오 중에 뷰노가 좀 높게 올라갔네요. 얘는 이제 상승하는 자리가 맞죠. 햇빛 받는 자리. 근데 얘는 이렇게 뭔가 따다다다닥 띠용 따다다다닥 띠용 따다다다닥 띠용 따다다닥 띠용 이게 되든 띠용 따다닥 띠용 따다닥 띠용 따다닥 이게 됐건 하여튼 이렇게 가는 애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가는 애들이 SG 사태 마냥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가는 애들도 무너질 때 보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은 쌍봉 크게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쌍봉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무너집니다. 몇 년 동안 한 2, 3년 계속 무너져요. 2, 3년 지나서 살아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약주 중에 관계없고요. 화장품 중에서 관계없고 비트코인 중에서 한국정보인증 상을 갖고요. 사이버원이 동다리 같은데 동다리 같은데 얘는 뭐지? 그냥 소프트웨어주인데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네요. 여하튼 얘도 매물대는 여기가 있으니까 매물대까지 간 것 같습니다. 1차 20%가 넘으면 2차가 없죠. 1차. 근데 원래는 엄밀히 얘기하면 1차가 여긴데 15% 넘으면은 저는 여기로 1차 전 고점을 1차로 보거든요. 18%, 15% 넘었죠. 저는 여기가 1차, 그 다음에 2차가 여기입니다. 근데 아마 2차까지 안 봤을 거예요. 여기서 매도를 다 했을 겁니다. 장이 이렇게 20 돌파, 22평선 돌파하는 그런 위주의 장인 날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서 보수적으로 좀 봐야 돼요. 원래 증권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1차, 2차인데 2차까지 충분히 돌파를 했고요. 비트코인은 그랬고 핀테크는 한국정보인증, CQ센 두 종목이 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센즈랩 얘는 잘 모르겠네요. 센즈랩 그냥 양봉 머리까지 갔나 보죠. 양봉 머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양봉머리 그냥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사이버원 크게 상승을 했고요. 방금 봤고요. 그래핀 히토리 중에서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120을 깨내면나 그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지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120선을 희박하겠지만 이렇게 지지를 차트거든요. 오래간만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다 보면 요 120선을 로스를 하고 한번 잡아볼만 하죠. 어디까지? 근데 대략 못 가도 여기까지. 먹을 거는 많고 잃을 거는 요거니까 해볼만 하죠. 스윙으로 해볼만 하죠. 또 이런 애들은 중간 내려오면서 지금 수렴을 하면서 물량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나름 금방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평균 한 2, 3개월인데 한 달 만에 갈 때도 있어요. 저는 안 합니다. 근데. 못 기다려요. 교육 출산주 중에서는 애니 능률 아까 봤고요. 기상교육이 지하실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깔아졌고요. 중간에 물량 받은 게 있으니까 크게 상승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뉴비온 오늘 교육주들이 좀 같네요. 뭔 바람이 불었는지.
얘도 물량만 받고 데려갔는데 얘가 마음을 먹으면은 요 상승 이게 연상인가 상인가 잠깐 볼게요. 연상이네요. 연상을 하고 나서 제대로 털어서 저 위에서 비싼 돈에 팔면서 이렇게 무너졌어야 되는데 여기서라도 무너졌어야 했는데 안 그랬죠. 이 정도 돈을 이거 뭐야, 세력시들이 돈을 써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으면 세력시 돈이 이만큼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들어간 거예요. 올라가면서 거래세까지 막 붙고 자전거래, 지가 지 거한테 A가 B한테 팔고 B가 C한테 팔고 C가 D한테 팔고 이래서 그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보다. 근데 여기서 본전을 빼야 되는데 뿅 아무것도 없죠. 요거 갖고 얘네가 세력애들이 여기에서 요만큼 돈 벌자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 큰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예비 상승해놓고 물량 받고 한참 있다가, 근데 원래는 여기에서 한 요 정도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물량을 안 받았던 놈이 갑자기 물량을 막 받고 있잖아요. 물량 받고 여기 침으로 물량 받고 이 물량을 왜 이렇게 급하게 받냐면 여기가 아니라 더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예, 뭔가 다급한 거죠. 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부 사정까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얘가 만약에 늘어지게 이렇게 가면은 한 그쯤 돼야 뭐 한번 찬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뭐 도지도 나오지만 물량 받고, 도지도 있지만 물량 받고, 여기서도 물량 받고, 이렇게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빨리 슈팅을 할 겁니다. 빨리. 여기를 훨씬 넘어서는, 여기나 여기를 훨씬 넘어서는 큰 슈팅을 빨리 할 겁니다. 예. 유비온이 뭐가 급한 게 있나 보죠. 메가MD,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요. 오늘 교육주들이 다 물량을 받았네요. 차트가 좋아지려고 하는지. 미세먼지는 관계 없고요. 중국주 중에서는 로스웰, 뭐 지하실이니까 볼 것도 없고, 일자리, 애니능률, 예, 아까 봤고요. 철도주는 관계 없고, 항공주는 아스트가 그냥 지 혼자 지금 해고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지하 얘기니까 지하 세계 얘기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올라왔을 때 요 밑에 걸 좀 따지는 거지. 올라오기 전에는 이걸 따질 게 없어. 왜? 못 올라올 수도 있거든. 올라와야 여기 얘기를 할 텐데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하실은 볼 게 없습니다. 오늘 화요일 거 8월 29일 거 화요일 거 이렇게 봤고요. 지수짜리 매매가 왜 좀 나름 안전하냐 하는 거를 제가 오늘 좀 은근히 표현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방송도 길어지고 그럴까봐 얘기를 많이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50분이 넘었네요. 방송한 지. 지수짜리 관련돼서 요즘 지수짜리가 20선 근처니까 20선 근처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게 수익을 내는데 좋은 게 아니라 그 자기 그 마이너스 요소를 많이 없앤다, 방어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돌파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종목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나름 안전합니다. 물려도 나올 확률도 좀 크고요. 그나마 물 타서 나오기가 좋고요. 지수짜리 아닌 곳 매매, 뭐 완전 저 고점 매매 이런 데서 슈팅하는 거라든가 저 지하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짜리 매매가 안전해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매매 시드 줄여서 그 투자금 줄여서 과감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